1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 주제는 당신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1번님들한테는 되게 크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번님들은 늘 누군가의 차례를 먼저 챙겨준 사람처럼 보여요. 가족이 먼저였고, 가까운 사람이 먼저였고, 해야 할 일이 먼저였고, 분위기 깨지 않게 맞추는 게 먼저였고, 내 마음이 조금 다쳐도 전체 흐름이 무너지지 않게 조절하는 쪽을 선택했던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번 흐름은 이제 더 이상 1번님들이 뒤에서 균형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1번님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차례가 오는 흐름이에요. 템퍼런스와 퀸 동전. 1번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현실을 조용히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줘요. 누가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집안의 흐름, 돈의 흐름, 사람들의 기분, 해야 할 일의 순서, 현실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챙겨온 모습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흐트러질 것 같아서 한 것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1번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알아서 잘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사실 1번님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서 한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정리한 거예요. 감정이 흔들려도 식탁 위에 놓인 일은 해야 하고 마음이 무거워도 가족에게 필요한 말은 해야 하고 내가 피곤해도 현실은 계속 굴러가니까 그 흐름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말은 해도 실제로 정리하는 사람은 결국 1번님인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나중에 보자고 하고 누군가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누군가는 자기 입장만 말하는데 결국 날짜 확인하고 비용 따지고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빠진 부분 메우는 사람은 1번님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항상 마지막 정리는 내가 하지? 이 생각이 그냥 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 뒤처리를 해주는 차례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내 결정을 따라와야 하는 차례가 오는 거예요. 10번 컵과 전차가 이어지는 흐름은 굉장히 커요. 이건 단순히 관계가 좋아진다, 가족 분위기가 풀린다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나 집, 공동체나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흐름 안에서 방향이 앞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제자리였어요. 누군가는 말만 하고 누군가는 감정만 앞서고 누군가는 현실적인 움직임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차가 들어오면 더 이상 말만 하지 않아요. 실제 이동이나 결정, 진행이나 정리, 출발이 생겨요. 가족 안에서든 관계 안에서든 일상 안에서든 이제 이대로 두지 말고 움직이자는 흐름이 들어와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미뤄둔 이야기가 있어요. 집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건강이나 생활 방향 혹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다들 불편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말이 나와도 금방 흐려졌고 1번님도 괜히 분위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참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내거나 일정이 잡히거나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이제는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요. 그때 1번님들이 이상하게 뒤로 빠지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분위기 봐가면서 조심했을 텐데 이번엔 말이 분명해져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말이 나오면서 흐름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전차의 흐름이 1번님들을 더 바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1번님 혼자 희생하는 바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누군가가 요구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1번님에게 박수 쳐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1번님이 현실의 운전대를 잡는 차례가 온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흐름을 맞추느라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방향을 정하고 가속하는 자리로 옮겨가요. 그리고 3번 소드, 퀸 동전, 행맨이 들어와요. 이 부분이 이 3장 카드의 흐름은 1번님들 차례가 온다고 해서 그 과정이 무조건 기쁘고 편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1번님들은 그 차례가 오기 전에 마음이 한번 크게 아팠던 흔적이 있어요. 내가 많이 챙겨줬는데 돌아온 말이 차갑다든지 내가 현실적으로 다 했는데 정작 고마움은 못 받는다든지 내가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겼다든지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퀸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처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연결돼요.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내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챙긴 것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번님에게 말해요. 네가 원래 잘하니까. 네가 하는 게 제일 낫잖아. 이번만 좀 해줘. 그 말이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1번님 마음에는 부담으로 들어와요. 처음엔 그냥 넘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계속 쌓여요. 내가 잘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거절하지 않아서 떠맞는 건지 헷갈려요. 그러다가 행맨처럼 어느 순간 몸이 멈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결정을 미루고 싶고 사람들 말에 바로 반응하기 싫어져요. 하지만 이 멈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행맨이 들어왔기 때문에 1번님들은 잠깐 멈춰서 보게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아무도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겠구나. 내가 다 해내는 모습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줄 알겠구나. 그리고 바로 여기서 차례가 바뀝니다. 1번님들이 더 이상 무조건 해주는 사람으로 남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나누고 내가 챙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나누고 내가 유지할 생활과 끝내야 할 부담을 나누게 돼요. 킹컵과 킹컵, 퀸 완드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정말 좋아져요. 이건 1번님들의 감정이 회복되고 관계 안에서 중심이 바뀌고 마지막에는 존재감이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킹컵과 킹컵이 같이 나오면 마음의 깊이가 있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는 감정, 혹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심이 올라오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퀸 완드예요. 1번님들이 마냥 받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빛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따뜻하지만 끌려가지 않고 사람을 품을 수 있지만 자기 매력을 숨기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관계 쪽으로 보면 1번님들은 누군가에게 그동안 너무 이해하는 쪽이었을 수 있어요. 상대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기다려주고 상대가 지쳤다고 하면 물러나주고 상대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또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도 느낍니다. 1번님이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내가 조용히 멈췄을 때, 내가 더 이상 먼저 챙기지 않았을 때, 내가 예전처럼 다정한 말로 덮어주지 않았을 때 상대가 뒤늦게 알아차려요.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봐주고 있었구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이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때 1번님들 차례가 와요. 이번에는 내가 상대의 마음을 맞추는 차례가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보려고 하는 차례예요. 일이나 돈의 흐름에서도 차례가 옵니다. 퀸 동전이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1번님들은 생활력과 현실 감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었어요. 내가 정리하면 되고, 내가 계산하면 되고, 내가 사람 챙기면 되고, 내가 분위기 맞추면 되니까 정작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본인도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차와 튠완드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1번님들이 단순히 보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심에 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1번님에게 이건 당신이 맡아야겠다고 하거나 당신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거나 결국 당신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는 흐름이 들어와요. 1번님들의 차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차례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1번님들이 그동안 책임지고 지켜온 곳에 대해 이제는 주도권과 선택권을 가져오는 차례예요. 집안이든 관계든 일자리든 돈이든 내가 늘 뒤에서 조율하던 것을 이제는 내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전 상처가 한번 건드려질 수 있어요. 누가 또 당연하게 부탁하거나 누가 또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누가 또 내가 해주겠지 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거기서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아파도 잠깐 멈춰도 결국은 내가 중심을 잡고 일어납니다. 1번님들 당신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차례는 조용히 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족 안의 결정 하나, 관계에서 상대의 태도 변화 하나, 일에서 맡겨지는 역할 하나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 1번님이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1번님에게 맞춰져야 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제는 1번님이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1번님이 상처를 숨기고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기준 삼아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2번님들 흐름은 되게 조용하게 시작돼요. 막 바로 앞치고 나가고 누가 박수 쳐주고 갑자기 운이 열린다기보다 그동안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사람이 이제야 자기 순서를 받아내는 느낌이에요. 4번 소드와 2번 소드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건 2번님들이 지금까지 일부러 쉬었다기보다 더 움직이면 다칠 것 같아서 멈춰 있었던 상태에 가까워요. 결정을 못한 것도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내 속이 썩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몇 번이고 선택지를 접었다 폈다 했던 흐름이 보여요. 어떤 문제를 두고 계속 대답을 미뤄요. 가족 안의 결정일 수도 있고 일에서의 역할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래 얽힌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이나 계약처럼 현실적으로 딱 잘라 말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으면 대답은 해야 하는데 입이 바로 안 떨어져요. 한쪽으로 가면 누군가 서운해할 것 같고 다른 쪽으로 가면 내가 또 떠안게 될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이번에도 내 차례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님들은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해서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는 시간이 끝나고 내가 내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차례가 오는 모습이에요. 여사제와 대비를 이어지는 걸 보면 이번님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관계처럼 보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책임처럼 보이고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찜찜해요. 누군가가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계속 묶이는 느낌. 부탁처럼 말하지만 결국 내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흐름. 사랑이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우리가 이런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말처럼 느껴져요. 이 부분에서 이번님들이 꼭 느껴야 할 건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사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님들은 이미 분위기와 속뜻을 읽고 있었어요. 상대가 진짜 고마워서 부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거절 못할 걸 알고 말하는 건지, 이 일이 정말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내가 소모되는 구조인지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요. 다만 그걸 말로 꺼내면 관계가 흔들릴까봐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빌이 같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얽힘을 더 이상 예쁜 말로 포장하면 안 돼요. 정 때문에 붙잡힌 건지, 책임 때문에 묶인 건지,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건지, 이걸 정확히 봐야 해요. 그래야 여러 번 차례가 와도 다시 남의 차례로 밀리지 않아요. 여왕제와 킹소드, 10번 완드 흐름으로 가면 2번님들의 진짜 힘이 나와요. 여왕제는 그냥 풍요로운 카드처럼 보면 안 되고, 여기서는 내가 내 삶을 키워가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나 내 생활, 내 돈, 내 공간, 내 감정, 내 미래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번 완드가 같이 있으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었어요. 내가 키워야 할 내 삶보다 남들이 얹어놓은 짐이 더 많았던 거예요. 킹 소드가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아주 명확하게 잘라야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도와줄 수 있지만 이 방식은 안 된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일에서도 크게 들어와요. 직장에서든 장사에서든 개인 일에서든 이번님들이 계속 조용히 감당하던 역할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은 역할이에요. 일정 맞추고, 사람 말 전달하고, 실수를 메우고, 분위기를 맞추고, 결과까지 챙기는 일.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10번 완드가 있으니까 이미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번엔 킹소드처럼 기준을 세워야 해요. 내가 해온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내 역할의 범위를 말해야 하고 대가든 시간 조정이든 분명히 요구해야 해요. 운명의 수레바퀴와 5번 동전, 나이트컵이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흐름이 확 바뀌어요. 그동안은 내가 손해보면서 버티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운이 돌아요. 그런데 이 운의 변화가 처음부터 화려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5번 동전이 있어서 한 번은 부족함이나 서운함, 외로움이 크게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가?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하지만 바로 뒤에 나이트컵이 있으니 그 뒤로 부드러운 제안이나 화해의 말 혹은 나를 배려하는 흐름이 들어와요. 내가 분명히 말했을 때 오히려 누군가가 진심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님들이 처음으로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면 처음엔 상대가 당황하거나 분위기 잠깐 어색해질 수 있어요. 5번 동전처럼 잠깐 혼자 떨어진 느낌도 들 수 있어요. 내가 괜히 말했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누군가가 다시 다가와요. 그때 네 말 듣고 생각해봤어.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럼 이렇게 조정해보자.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나이트컵이에요. 늦게라도 마음을 담은 말, 조심스러운 제안, 관계를 부드럽게 다시 맞추려는 움직임이에요. 중요한 건 이번님들이 먼저 자기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참고 있었으면 상대는 몰랐을 거예요. 이번님들의 차례는 누가 나를 불러주는 차례라기보다 내가 더 이상 남의 짐을 내 삶보다 앞에 두지 않는 차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번님들이 멈춰 있었고 선택을 못했고 속으로만 알고 있었고 무거운 걸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 삶을 키우기 위해 자를 건 자르고 나눌 건 나누고 말할 건 말하는 차례가 와요.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운이 돌아요. 처음엔 잠깐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부드러운 관계, 더 나은 조건, 더 현실적인 배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 차례는 그냥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니까 좋은 흐름이 내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님들, 당신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쉬는 듯 멈춰 있었고 결정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묶는지, 어떤 말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부담인지, 어느 책임이 내 몫이고 어느 책임은 나눠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걸 말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님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혼자 들지 않게 되고 내 생활과 내 마음을 먼저 챙기는 쪽으로 흐름이 돌아갑니다. 이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3번님들 흐름은 그냥 누가 나를 찾아준다, 좋은 일이 들어온다, 이런 가벼운 느낌이 아니고요. 오래 버텼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몫의 결과를 받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가 감정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판단이나 정산, 인정이나 마무리, 새 출발까지 같이 들어와요. 지금까지 3번님들은 내가 할 만큼 했는데도 결과가 늦고 내가 버틴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게 작게 느껴졌고 누가 봐도 끝까지 책임진 건 나였는데 이상하게 내 차례는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수레바퀴와 9번 완드가 처음에 같이 나오니까 이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 판이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어떤 일을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든 장사든 가족 문제든 관계든 서류나 심사 같은 일이든 누군가는 중간에 빠지고 누군가는 말만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흐렸는데 3번님들은 끝까지 남아서 버텼어요. 처음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조금만 더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요. 그래도 완전히 놓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깝고 내가 빠지면 진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무엇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확인이 들어와요. 누군가가 말로만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결과나 결정으로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저스티스와 9번 동전이 이어지면서 3번님들은 드디어 공정한 기준 안에서 혼자서도 당당해지는 자리에 서게 돼요. 이건 누군가에게 기대서 받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해온 만큼, 내가 지켜온 만큼, 내가 혼자 버티며 쌓은 만큼 돌아오는 결과예요. 예를 들면 심사 결과나 계약 조건, 정산 문제나 책임 분배, 일의 평가나 자격이나 승인 같은 것에서 드디어 기준이 잡힐 수 있어요. 누가 분위기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서류와 결과가 실제 성과가 말을 해요. 그래서 3번님들이 내가 괜히 버틴 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3번님들 차례예요. 그리고 태양과 바보, 3번 동전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밝아져요. 이건 결과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새 판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혼자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팀이나 모임, 프로젝트나 새로운 자리, 새 업무나 새 관계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내가 혼자 다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역할이 나뉘는 흐름이에요. 처음엔 살짝 두려울 수 있어요. 또 내가 다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태양이 있어서 이번엔 숨겨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보이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내 역할을 알아봐요. 예전에는 결과를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누구도 제대로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해낸 건 맞는데 박수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고 나 혼자 뒷정리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흘러가요. 누군가가 3번님에게 이 부분은 당신이 맡아야 맞다. 이번에는 당신 이름으로 정리하자. 당신이 해온 게 있으니 다음 단계로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번님들은 바로 들뜨기보다 잠깐 멈춰요. 그동안 너무 많이 버텼기 때문에 좋은 말이 들어와도 바로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번엔 말만이 아니라 실제 자리와 결과가 같이 따라와요. 저스티스, 더 월드, 10번 소드. 이건 마지막에 아주 확실한 마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래 끌던 일, 애매하게 남아있던 책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관계, 내가 계속 증명해야 했던 상황이 드디어 끝나요. 그런데 이 끝남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정하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질질 끌려가던 방식이 끝나고, 내가 혼자 상처받던 구조가 끝나고, 내가 계속 버티기만 하던 역할이 끝나요. 10번 소드가 마지막에 있어서 아픈 마무리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갈 수 없고, 어떤 일은 완전히 다치고, 어떤 기대는 내려놓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침 때문에 3번님들 차례가 열려요. 3번님들, 이제 당신 차례가 옵니다. 특히 공식적인 결과나 정산, 인정이나 계약, 역할 분배, 마무리와 새 출발이 같이 들어와요. 내가 오래 버티던 문제에서 기준이 잡히고 내가 혼자 쌓아온 가치가 드러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다만 조심할 건 예전처럼 혼자 다 떠안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고 내 몫을 분명히 하고 내가 받을 것을 받고 끝낼 것은 끝내야 해요. 그래야 이번 차례가 또 남의 짐을 드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 자리로 이어져요.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님들은 지금까지 뭔가를 붙잡고 싶어서 붙잡았다기보다 더는 버틸 수 없어서 조용히 마음에서 떠나려고 했던 흐름이 강해요. 8번 컵과 10번 소드가 처음에 같이 들어왔다는 건 이건 그냥 살짝 서운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번 끝을 본 거예요. 어떤 관계든 집에서의 역할이든 오래 붙잡았던 일이나 생활 방식, 이제 더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없겠다 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끝남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4번님들이 이제야 자기 차례로 넘어가기 위해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흐름이에요. 지금 4번님들 상황은 이런 느낌이에요. 오래 머물던 곳에서 마음이 먼저 나간 상태.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서는 이미 정리가 시작됐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깊게 반응하지 않고, 누가 부탁해도 마음이 바로 움직이지 않고, 누가 왜 그래라고 물어도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만큼 이미 많이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대할 만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흐름은 누가 나를 데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상처의 자리에서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흐름이에요. 여왕제와 행맨이 이어지면서 4번님들은 떠나고 싶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던 시간이 보여요.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현실은 아직 묶여 있어요. 집이나 돈, 가족이나 책임, 내 몸 상태, 생활 리듬,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바로 문을 닫고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멈춘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무 결정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 미련이 남아서 못 떠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멈춤 속에서 4번님들은 자기 자신을 다시 키우고 있었어요. 여왕제가 있어서 이번엔 남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돌보는 쪽으로 차례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늘 4번님이 감당했던 역할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고 누군가가 미뤄둔 일을 정리하고 가족 안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아무도 내 필요는 모르네. 그 순간 바로 화내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멈춰요. 평소 같으면 바로 움직였을 일을 일부러 하루 미루고 누가 부탁해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 공간을 둘러보면서 나도 내 삶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4번님들의 차례가 오는 첫 장면이에요. 남의 흐름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생활을 먼저 보는 거예요. 페이지 소드와 8번 컵, 4번 완드 흐름은 조만간 어떤 말이나 소식을 듣고 이제 진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이 엄청난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가족 안에서 나온 한마디, 일이나 관계에서 받은 짧은 연락, 혹은
집과 공간에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모님들 안에 있던 결정을 깨워요. 아,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릴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8번 컵이 다시 나오니까 이번엔 마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리를 옮기거나 역할을 내려놓거나 관계의 거리감을 현실적으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4번 완드가 있어서 이 떠남은 방황이 아니라 안정된 자리로 가기 위한 떠남이에요. 집을 옮기거나 내 방식을 바꾸거나 가족 안에서 내 위치를 다시 정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하고 선을 정하면서 오히려 생활이 편해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의 차례는 화려하게 앞에 나서는 차례가 아니라 나도 이제 편하게 숨 쉬는 자리를 갖는 차례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자꾸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느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7번 동전과 9번 동전. 템퍼런스가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결과는 아주 분명해져요. 사모님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바로 큰 보상이 쏟아지는 건 아니라 내가 기다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생활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내가 참고 넘겼던 시간, 내가 조금씩 준비했던 것, 내가 혼자 마음 정리했던 시간들이 결국 9번 동전처럼 독립과 여유로 돌아와요. 여기서 9번 동전은 누군가에게 기대서 얻는 안정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면서 얻는 안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템퍼런스는 삶이 다시 균형을 찾는 흐름이에요. 너무 많이 주지도 않고 너무 많이 참지도 않고 너무 빨리 떠나지도 않고 너무 오래 붙잡지도 않는 상태로 돌아가요. 사모님들의 차례는 상처 준 사람에게 보상받는 차례보다 더 깊어요. 사모님들이 자기 삶을 되찾는 차례예요.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내가 머물러도 되는 곳을 다시 만들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리듬을 다시 찾는 차례예요. 누군가가 뒤늦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가 빠지니까 빈자리가 크다. 그동안 네가 많이 했구나. 이런 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모님들은 그 말에 바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제는 알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를 계속 닳게 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곳이라는 걸요. 사모님들, 당신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차례는 내가 더 참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더 편해지는 자리예요. 내가 떠나도 되는 것을 떠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내가 오래 기다린 만큼 내 생활의 균형을 되찾는 차례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사모님들이 오래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 공간을 다시 정리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이번엔 내가 나를 알아줘요. 나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처의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정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돼요. 당신 차례는 그렇게 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이번엔 사모님들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사모님들 리딩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